안녕하세요. 뉴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버드 대학의 원서 평가 기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버드가 지원자들의 원서를 평가할 때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차별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버드를 포함한 많은 미국 대학들이 원서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세상에 다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느낌과 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원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원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합격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원서를 7가지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4개 항목으로 원서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아카데믹 항목은 GPA와 SAT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애슬레틱 항목은 스포츠 특기로 지원하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이시 활동 항목은 10개 활동과 5개 대회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번째, 퍼스널 레이팅 항목은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여기에 학교 선생님과 카운슬러가 작성해 주시는 추천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특기로 지원하는 한국 학생은 거의 없으니 애슬레틱 항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3개 항목이 남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1등급은 상위 0.1% 정도만 받고 있어서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 항목에서 모두 2등급 이상을 받으면 하버드 합격률이 4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2등급을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GPA와 SAT를 만점을 받으시면 1등급이 아닌 2등급을 받습니다. 2등급의 커트라인 점수가 SAT 1500점, ACT 33점입니다. GPA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3.85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3등급의 경우 SAT 컷라인 점수가 1400점대, ACT 29점에서 32점 사이라고 합니다. 사실 3등급만 받아도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서 3등급 아래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카데믹 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시려면 ICEF, iGEM, Concord Review 이런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1티어 대회에서 우승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ICEF, iGEM 같은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여태껏 우승하거나 10위 안에 든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누가 우승했는지 이름과 사진까지 다 나오는데 한국 학생은 없습니다. 하버드 지원자 5만 5천 명 중에 매년 아카데믹 항목에서 1등급을 받는 지원자가 약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위 0.002%만 1등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활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감동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차별화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활동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차별화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이런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버드를 포함한 대부분 상위 20위 대학들의 활동 평가 기준입니다. 하버드는 활동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5, 6등급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등급이라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활동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입니다. 하지만 하버드에 지원하는 5만 5천 명 중에 단 0.05%만 1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셔널 레벨, 전국 단위의 활동을 하거나 전문가 수준의 깊이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엄청난 저널에 논문을 출간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수만 명 단위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급은 2등급입니다. 상위 20% 지원자들이 2등급을 받고요.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따지면은 스테이트, 주 단위의 대회 또는 커뮤니티 임팩트 활동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학생의 커뮤니티에서 수천 명에게 임팩트를 주는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학생의 회장 같은 리더십 활동이 있다면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의 지원자들은 3, 4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동아리, MUN, 스포츠, 악기 이런 활동들은 3,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활동을 오래 열심히 했다면 3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활동을 하긴 했는데 활동 내용이 허술하면 4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년 아이비리그 여름 캠프에 많이 가는데요. 아이비리그 여름 캠프는 원서에 도움이 안 되는 캠프입니다. 브라운 대학교 입학 사정관이
여름 캠프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브라운 대학교 신문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름 캠프는 단순히 고등학생들이 대학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이 석사, 박사생들을 위해서 펀딩을 해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서 평가 과정에서 여름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 명단을 따로 받아보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여름 캠프 한 번 보내시려면은 비행기표랑 생활비 다 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드실 텐데요.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박사 과정이 무료고 심지어 월급까지 줍니다. 여름 캠프 보내시는 분들은 아이비리그 대학 박사생들에게 통 크게 기부하면서 용돈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캠프를 가실 거면은 차라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캠프에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할 확률은 거의 하버드 합격하는 확률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운이 좋아서 합격한다면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거의 합격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칼럼을 보시면은 모두 무료이고요. 심지어 생활비까지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여름 캠프를 지원할 때도 활동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고 SAT 시험 점수도 제출을 해야 하고 선생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유스 임팩트 학생들 중에 저희 활동에 대해 에세이까지 써서 이런 여름 캠프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부분만 제가 살짝 손봐주고 컨설팅도 없이 혼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잘한 학생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혼자서도 잘합니다. 이런 여름 캠프는 컨설팅이 도와준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입시에 대해 잘 모르고 활동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불안해서 알맹이 없고 껍질만 좋아 보이는 아이비리그 여름 캠프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못하는 컨설팅이나 이런 좋은 캠프를 보낸 경험이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아이비리그 여름 캠프에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인턴십은 5등급 활동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활동입니다. 인턴십 때문에 대학을 간다, 못 간다 결정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인턴십은 학생의 스토리와 잘 맞게 한다고 하면은 학생의 스토리와 관심사를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단순한 칸 채우기 활동입니다. 하지만 스토리와 전혀 맞지 않은 인턴십을 했다면은 그냥 원서에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썼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스포츠로 대학을 가는 학생은 한국에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하버드 코치가 학생을 스카우트 해갈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급은 학교 스포츠팀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면서 리더십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스테이트, 주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없고 단순히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면 3등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꼭 스포츠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스포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공부와 다른 활동들에 큰 방해가 되니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퍼스널 레이팅 항목은 용기, 리더십, 성숙함, 진정성, 이타성 이런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학생의 인성에 대한 부분은 성적과 SAT 점수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과 에세이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되고요. 추천서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표현으로 학생을 추천해 주는지에 따라서 또 등급이 달라집니다. 학생이 정말 훌륭하다, 잘한다 라는 표현으로 추천서를 써주시면 3등급을 받고요. 내가 오래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2등급을 받습니다. 내가 여태껏 가르친 학생 중에서 최고로 가장 우수하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사실 학생이 회장이 되지 않는 이상 뭘 해도 2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선생님과 카운슬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추천서를 써주시겠지만 카운슬러는 학업적인 부분보다 학생의 활동, 리더십, 선생님,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해 추천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 중 43%, 그러니까 절반 조금 안 되게 아카데믹 항목에서 2등급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년 5만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요. 약 2만 4천 명이 거의 만점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안 지원자들만 보면은 아카데믹 항목에서 2등급 이상 받는 지원자 비율이 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EC 활동과 퍼스널 레이팅 항목에서 2등급 이상을 받는 학생 비율이 20에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제대로 된 에세이를 쓰는 학생들이 아무리 만점자라고 해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개 항목에서 골고루 2등급 이상 받는 학생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하버드 지원자 통계입니다. 아카데믹 항목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6년 동안 단 663명밖에 없습니다. 아카데믹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합격률이 68%입니다. EC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수는 45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퍼스널 레이팅에서 1등급을 받은 지원자는 단 41명이고요. 그래서 4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지원자는 합격률이 43%가 됩니다. 스포츠를 제외한 아카데믹, 이시 활동, 퍼스널 레이팅 3개 항목에서 2등급을 준비하면 거의 반반의 확률로 하버드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포함한 4개 항목에서 모두 2등급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률이 68%가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3개 항목에서 2등급을 만들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